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2차 실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간단한 정의 그리고 두 개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차 실시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과 연계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2차 시간의 컨텐츠로는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별 제조 산업의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야기되었던 가상물리 시스템, 우리 그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이루는 9가지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기술들을 다 면면히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CPS와 IoT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우리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현장에서의 생산 자동화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생산 자동화의 기능이 계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마치 생산 시스템이 지능적으로 사람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대두된 시대적 산물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 과정만 좀 떼어서 보다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1차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산업혁명별로 각 특징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특징만 좀 떼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그림처럼 이 그림은 우리 뭐 구글이나 위키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참조를 했습니다. 이제 1차 산업혁명, 그 1차 산업혁명은 그 기계화 혁명이라고도 불리고요. 이제 기계적 생산 활동이 사람에서 기계적 생산 활동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 현장은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에 기존의 사람이나 가축이 하던 제조 활동들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직무를 짜는 것 같은 이런 직무를 짜는 것들을 다 사람이 했었다면 이런 것들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수력과 증기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하던 제조 활동들을 기계화하는 단계를 1차 산업혁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류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점을 알아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서는 수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이 이제 가공하는 것을 이제 수력과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기계적 생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계적인 생산 설비도 이때 처음으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전기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실생활에서도 필요했던 사용하던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생활이 점차 풍요로워지는 시기를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19세기 초반에 2차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는 전기나 내연기관 이런 동력을 사용해서 보다 더 대용량의 생산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계화 혁명 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공장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가 만들어졌던 2차 산업혁명 1800년 이후부터는 낮과 밤이 구별이 없어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무한히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대용량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는 이제 대량 생산 라인 또는 그 조립 라인 이런 용어들이 탄생하게 된 시기가 바로 2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이 시기에 전력, 내연기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고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품 중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를 위해서 이제 시기가 그러니까 뭐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여기 보이는 컴퓨터 이런 그 예전에 19세기 말에 그 로켓을 발사하거나 하는 과학 기술용으로 쓰이던 컴퓨터가 이제 점점 소형화되면서 이제 PC가 나오게 되면서 개인 PC가 나오게 되면서 아주 혁명적인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자판은 그러니까 키보드는 이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모니터는 이런 수준 도스를 깔았던 그 모니터를 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이마트했었던 그렇지만 그때 그 PC가 그 제 책상에 올라왔던 그 시간은 굉장히 아마도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과학 기술에만 썼던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썼던 그 컴퓨터들이 이제 개인화되는 시기가 이제 1900 우리가 69년 이후부터 저는 한 1990년대 이후에 제가 그때 그 1990년대 정도의 컴퓨터를 제가 만났었거든요. 이렇게 요런 3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자동화 혁명 시대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디지털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3차 산업혁명이 19세기 말 무렵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필요한 자동화, 로봇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량 생산의 관점에서 그 자동화 관점으로 한 단계 더 개선된 형태의 생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물건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량 생산을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 계측을 한다거나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생산 형태를 도입되었던 시기가 3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수작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었던 생산 자동화 기술은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 간의 반송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제공과 그럼 어떤 사이클 타임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공과 사이클 타임이 감소하면서 또 제품을 더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고 원가 부담은 더욱더 줄게 됩니다. 이러한 재고 부담이 줄기 때문에 원가도 더 줄어드니까 생산성 향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래서 초기에는 제공이 집중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공정 특성상 자동화가 어려운 즉 예를 들면 계측 공정이나 검사 공정까지도 자동 반송 등을 통해서 점차 전체 공정의 무인화 또는 자동화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의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 오토메이션의 관점에서 3차 산업혁명을 짚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오면서 이러한 자동화나 무인화 시스템이 훨씬 더 가중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오면서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전체적으로 100% 자동화 또는 무인화 이런 사람이 없는 자동화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100% 자동화나 무인화 사람이 없는 자동화는 과연 가치가 있을지 자동화 공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는 테슬라 공장에도 공정의 중심에는 그 시스템을 점검한다든지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 어떤 공정이 있으면 메인터넌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계측과 같은 부분 또 사람이 손이 닿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작업자들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동화 또는 생산 라인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라인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무인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이런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 스마트 팩토리 현장에 더욱더 많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자동화와 이러한 개선된 관점의 그 자동화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은 CPS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PS에 대한 정의는 이제 강의 후반에서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가상 물리 시스템, 이런 가상 물리 시스템과 Io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스마트 팩토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능이나 특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센서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이 가능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 또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완성과 성장 시대를 맞이한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스마트 팩토리 발전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 현장에서는 최소 부품 단위까지도 자기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생산 설비들과 통신하면서 완성된 제품까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객한테 인도된 제품들도 나중에 고객이 사용하면서 수명이 다하면 그 고유한 아이디와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품이 지금 수명이 다 됐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고객한테 알려줌으로써 고객은 제품의 만족도를 올릴 수가 있고 부품의 오류가 나기 전에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실패, 오류, 이런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조금 다루기 어려웠던 미세한 데이터, 그러니까 뭐 환경,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고객 서비스, 뭐 또 혹은 작업 안전 이런 것까지 예전에 생산 지표를 이제 전통 관리만 했을 뿐인데 이제는 이러한 영역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서 조금 그 이제 확대되고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를 역할을 조금 더 확대를 생각해 보면 그 스마트 팩토리 초기에는 이런 제공 사이클 타임을 감축하는 생산적 측면에서 그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기능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앞에 설명드렸듯이 뭐 고객 서비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작업 안전 이런 부분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제품을 양산하는 양산 라인 사이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램프업 기간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공정이나 제품이 바로 양상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일정 수율 이상을 확보해서 그 양산에서 최소 원가에 대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램프 기간을 이제 그 일정 수율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험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램프업이라는 것은 우리 장비 설치 이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생산 능력을 증가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기존에 생산하는 물량보다 더 늘리려고 그래서 그 램프업 기간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더 빨리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에서는 이런 램프업 기간 단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현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예를 좀 들면 기존의 품질 검사라고 하면 이제 어떤 보통 공정이 끝난 다음에 육안으로 검사를 하거나 계측 장비를 통해서 제품의 특성,
같은 것들을 계측을 해서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하는 공정 프로세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공정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도 매우 세밀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공정이 끝난 다음에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하던 것을 제품의 공정이 들어가기 전부터 공정에 대한 표준이나 양품을 생산하기 위한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자재가 들어가는 것을 미리 검토하는 작업을 또는 공정 운전 중에 각 공정의 파라미터 값들 이런 공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데이터 값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이제 이런 공정 이후에 나오는 제품에 대한 스펙을 계측할 때도 다양한 방법, 이제 예전에 육안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영상 인식을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검사를 한다든지 사람의 눈이나 계측 장비로 하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을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커버를 하면서 계측 공정에 많이 개선되고 선진화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스피드하고 불량률을 줄일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설비 가동률도 높일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스마트한 팩토리를 운전하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제공하는 거겠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공장이 도입되고 이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일반 공장과의 차별성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 핵심 9가지 기술 우리가 간단하게 짚어보면 그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그 예전에는 공장에서 IT 자원을 직접 구매해서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자원은 물론 관리 인력 또한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이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IT 규모의 한계를 갖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IIoT라고 나와 있는데 IIoT는 그 IoT 앞에 I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더스트리 IoT라고 하는 IIoT인데 이 사물 인터넷보다 이제 좀 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산업에서도 IoT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T를 통해 취합된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로 가공될 수 있죠. 빅데이터로. 그러니까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저장과 분석이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다른 산업과 달리 정형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많아짐에 따라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어떤 모델링, 가치를 추출하는 빅데이터가 점점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IoT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데 예전에 뭐 LTE도 들어봤고 3G도 들었고 4G도 들어봤죠. 지금 5G 이제 4G 시대를 넘어서 5G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이제 6G도 되고요. 5G는 더 많은 데이터를 끊김없이 속도를 더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것을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그 네트워크 환경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제 스마트 머신은 그 실시간으로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기를 스마트 머신이라고 하고요. 이제 3D 프린팅은 적층 가공 기술을 통해서 디자인의 자율성을 꾀할 수 있고 또는 맞춤 생산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다양성과 적층 속도가 개선된다면 제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3D 프린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으로 인공지능. 인공지능 또한 산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로봇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에서는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제조업의 지능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CPS 가상물리 시스템은 그 물리적 시스템 그러니까 원래는 3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시스템이겠죠. 피지컬 시스템이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환경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시설관리 또는 진단관리 시스템에 적용되어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VR과 AR은 광고나 게임을 통해서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마지막 기술인데 가상현실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이제 현실과 같은 환경을 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증강현실은 광고나 관광산업에 적용돼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업에서도 설계, 검사 이런 영역에서 계속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 9가지 기술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처럼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서로 상이한 기술들이 연결되고 융합될 때 진정한 똑똑한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9가지 기술 중에서 2가지 기술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짚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가능하게 했던 구체적인 핵심 기술 2가지라고 꼽자면 CPS와 IoT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이렇게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죠. 가상 물리 시스템. 이게 뭐냐면 앞에서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가상 물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가상 물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보통 얘기하는 컴퓨터 안에서의 가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리 시스템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가상 물리 시스템은 이 2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대만 하더라도 가상 시스템은 그리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컴퓨터로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가상 시스템은 구현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의 세계와 연동되기에는 일종의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CPS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제조, 물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센서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물리적인 처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전 세계에서 가용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서 멀티모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CPS는 개방형 사회, 기술적 시스템이고 새로운 기능, 서비스 특성 활동을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CPS가 그 규모가 공작 기계나 칩,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해 스마트 가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실제 세계와 여기서 진행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그리고 공정과 정보를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의 접근 처리 관리하는 개방형 서비스 기반으로 사이버 세계의 디지털 모델에 긴밀하게 연결하고 활용하는 컴퓨터 기반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CPS라고 할 수 있다. 네. 여기서 뭐 CPS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S는 이제 IoT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 전 과정에 뭐 제품, 공정, 그러니까 서버, 서비스 공장, 그러니까 서버 공장 등 모든 기체를 연결하고 감시하고 모아진 제조 빅데이터를 관리, 정제 분석하는 것들을 또 CPS라고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IoT는 원래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사물 인터넷인데 우리가 9가지 기술 중에서
IIoT를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IIoT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사물 인터넷입니다. 인더스트리얼 IoT. 그래서 IIoT는 CPS와 그 디지털 트윈 전환을 위한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디스트리뷰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DCS 같은 관리 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IIoT는 그 IIoT 플랫폼을 도입하려면 그 이제 움직임이 제조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이 여기 보면 LNS 리서치에서 결과 그 IIoT 플랫폼 도입 기업의 40%는 이미 성과 및 고객 요구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IoT가 막연한 청사진이 아닌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할 거고, 제조기업은 물론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IIoT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는 것 같이 실제 많은 기업들이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비즈니스 모델 전환, 제품 가시성, 그 다음에 자산 신뢰성 확보, 품질 향상, 그리고 자산 및 원재료 추적 등을 위해서 IIoT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IIoT 적용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IoT는 비즈니스와 제조 공정 개선에도 효과적이고, 제품 품질, 생산 공장 예측, 지속적인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가 향상되고 고객 관리와 신제품 수요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IoT 여정 일부를 이제 플랫폼을 필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도입과 이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장 프로세스를 향상시켜주는 애플리케이션 분석 역시 중요하고, 이런 공정별 연계성을 테스트하고 공장 레벨 가용성을 확보할 기회를 얻어서 IIoT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은 공장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CPS와 IIoT까지 스님들하고 2차 실시간에 주요한 컨텐츠는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연관성, 그리고 개요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이번 2차 실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 과정,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그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개요를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